있어도 무너지죠. 구멍 하나만 있어도. 맞습니까? 홀렸어도 끼지 상하지 한다. 사람의 미에 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10가지는 잘했어도 한 가지만 못하면 뭐라고 해요? 막 욕하고 다니잖아. 내가 9가지를 네. 다 줬는데도 한 가지를 못하면. 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김영숙 대표가 아무리 좋은 걸 막 이렇게 주고 뭐 하고 막 이럴 때 막 좋아가지고, 막 김영숙 대표님 최고야 이러는데 뭐 한 가지 자기한테, 어, 말을 했을 때, 아, 야, 김영숙 대표가 정말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야, 최고야. 서린 대표님 최고야 이랬는데, 그냥 한마디 이렇게 던진 거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나 서린, 아유, 얘 별로 안 좋아해. 아유, 막, 이렇게 이야기 돼가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둑도 이렇게 큰 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멍이 나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악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함께하게 피할 수 없으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단주하라 이렇게 써져 있죠. 좋아요. 우리 서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자, 희진 대표님 나눠주세요. 엄수가 됐어요. 네. 약간 뜬금없지만, 어, 아이고. 네. 여러분들 많이 진도 나오셨죠? 그 자기 어허, 원하는 페이지를 하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네.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러시면, 조금만 지둘, 스토리. 200페이지에 제가 하고 천천히 하세요. 200페이지. 네네. 네. 짐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공부하는 사람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요. 어디요? 몇 페이지요? 200페이지. 네. 이빨을 드러낸다는 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빨을 드러내서 뭐, 물려고 한다는 건지, 비웃는다는 건지, 그거를 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분은 계세요. 내가 뭐를 줌으로 몇 시에 배우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농반 진반으로 그 줌 언제 안 끝내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분도 가끔 계시죠. 여기서 음, 이빨을 드러내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꼭 짐승을 가리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약간 난치한다고 하나 아니면 아직 얕은 깊이 있는 숙성된 공부가 아닌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패를 다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 어떤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 이거 막 시작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서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상대방들은 그것의 깊이도 있지 않고 이제 막 시작인데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있어 초반이나 그래서 전문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들이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험담을 한다? 좀 이렇게 낮게 본다. 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전 예전에 지금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무엇을 하면 결과물로 그네들에게 말을 하지 과정 중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뭘 했을 때 이거 할 줄 아니? 그러면 나 조금 했었어 라고 하고 저는 조금 했지만 물론 그네들보다는 잘하죠. 네, 그럴 때
아니, 그래서 무엇을 하든 깊이 있고 그게 숙성이, 그러니까 완성도가 될 때까지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저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엊그저께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학부모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 새로운 것들 지금 시대의 상황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챗GPT가 나오고 시대가 어떻게 가고 뭐돈 버는 방법도 또 이제 막 나오잖아요. 당근마켓에서도 내가 먹은 거 올리면은 18초 이상 올리면 500원씩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음, 막 정보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아, 시영 언니는 맨날 아휴 배우는 것 좀 그만하지. 언제까지 배울 거야?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 어디 모임에 가면 또 배워. 또 새로운 거야. 맨날 새로운 걸 가지고 와. 싫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야, 이런 게 진짜 만나고 싶지 않다. 이게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 사람들끼리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나만 왕따가 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좋은 것을 전해줘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음.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아유, 나는 김영석 대표님이 지금 마음대로 한 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그거, 한 거 어떤 거? 카드 뉴스, 카드 뉴스. 예, 카드 뉴스 마음대로인가, 뭐. 마음 챙김으로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예, 그 앱에서 마음대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예, 그리고 201쪽 옆에 보면 둘째 단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것. 자궁은 자, 가난한 환경에서 자긍심을, 부유한 환경에서 겸손함을 지니고 있으면 분자가 아니겠냐고 스승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 거는 좋은데 그 배움이 짧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전문가의 기지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든 전문가가 되었던 어떤 경지에 이르르면 여기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까 얘기한 게, 마음을 담아요, 마음을 담아. 어, 네네, 마음을 담아 앱. 제가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어, 그, 서린 성원이 그거 보셨어요? 저 너무 좋네요. 사실은 눈 뜨자마자 지금 잠옷에 이거 하나만 걸쳐 입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 전라도 광주에 새벽부터 애기한테 갔다가 밤에 와서 그냥 잠들어가지고 어제 하루가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4시에 깼다가 여느 때와 똑같이 다시 잠드는 바람에 이따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낭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글그램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카드 뉴스를. 그런데 글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 네, 텔레그램 톡방 보면 마음을 담아란 앱이 있어요. 그것으로 만드니까 쉽다. 그 얘기를 마음을 하는 거야. 담아라요. 네, 네. 그 구글, 녹화본 구글 올려놨으니까 안 플레이. 보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수쌤이 만들기 쉽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지각생이어가지고 일주일에 유일하게 7시간을 자는 게 일요일이어서 주중에 어, 7시간을 잘 수가 없으니까 어, 일요일만큼은 제 건강을 위해서 7시간의 수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첫 주에 배웠죠. 첫 주에 해서 녹화본 올려놨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자, 204페이지 보니까 가난은 궁핍한 상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갈망에서 잠식된 상태다. 욕심을 부리며 가욕이 일어나서 내 몸이 아파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도 있죠. 요즘에 어떤 대표님이 저한테 자꾸 코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 하루에 12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를 1,500인가 얼마를 나는 넣으면 12만 원씩 나온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그래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아니 자기가 돈 넣어놓고 자기들 돈으로 그걸 주는데 그게 과연 성공일까?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막 몇억 몇십억 부자들도 또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저 돈 없어요.
저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너 지금 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코인은 어떻게 되든. 아, 네. 이게 욕심을 음. 부리다가 제가 아, 사기를 2번이나 당했거든요. 그것도 세 번 음, 당했거든요, 3번. 그 과욕이야. 내가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음, 더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거죠. 욕심을 좀 음, 더 부리다가. 그래서 과욕은 금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야, 우리 서린 성우님 책 나눠주세요. 어,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와 함께 이제 보내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을 준비를 했고, 이 책이 또 다음 달 저희 아이들과의 보낼 책이었는데, 제가 지금 막 잠에서 일어났더니, 네. 저희 아이가 저한테 2장의 장문의 긴 롱편지와 함께 어제 저희가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일이라서 제 일화를 말씀드리는데, 음, 참고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안 이렇게, 보여요.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네, 근데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내용이 들어있어서 캡처까지 못하겠고, 이렇게 어차피 길게, 읽어줄 거잖아. 어차피 읽어줄 건데. 다는 아니고, 조금만. 하얗게만 보여요. 근데 이제 하여튼 A4용지 2장을 이렇게 찍어서, 오, 와,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보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저도 아, 지금 눈 뜨자마자 좋다. 이걸 봤는데, 음, 네. 그냥 이런 부분이 되게 감사했어요. 엄마 최근에 힘들었던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저를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예쁜 생각 해주셔서 감사하고 멀고도 먼 광주까지 정성 가득 담긴 마음과 선물이랑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항상 내 편인 든든하고 작고 소중한 귀요미 쩌린찡. 저를 쩌린찌라고 불러요. 저는 뀨린찌라고 부르고 저희들의 애칭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1순위, 내 사랑 최여사, 엄마가 내 엄마라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를 저도 선물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매일 여기서 포인트는 사진도 사진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낭독의 마지막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매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편지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아기를 위해서 도시락을 쌌는데 기차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놓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유, 기차 안 놓고 내렸으면 찾았을 텐데 송정역 내려가지고 거기 그 벤치에 놓고 내렸나 봐요. 운동화 끈을 매다가 그러니까 송정역에 또 연락을 했는데 없, 그때 이제 연락을 준다 했는데 한 4시간 뒤에 연락이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금치국이고 요즘 막 알러지에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어 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힘들어 하는 친구라서 잠 안 자고 끌려가서 잃어버려서 제가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시금치국을 못 먹을 거에 저는 속상했는데 여기 중간에 편지에 나와요. 이 친구는 엄마가 속상한 모습에 더 속상했다라는 그 말이 우리 애기가 많이 컸구나. 그리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힘든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날 행복해 해준 건 좋은데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더 감사했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고깃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엄마 무슨 일 해요? 엄마 무슨 일 하는데 자꾸 딸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 들으래서 들은 게 아니라 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다정하고 또 얘가 또 어제 또 편지를 또 써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에 대한 그런 감사. 이건 어제 쓴 거고 그 편지를 이제 보시더니 엄마랑 딸이랑 이런 관계는 대학교 앞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처음 보는 사이이고 자기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그 굉장히 이 친구는 잘 될 거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과에 다니냐 하길래 이제 학원가라고 했더니 나름 조대에서는 학원가가 알아준다 그러길래 그냥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딸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게 했냐라는 말에 저희 딸이 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엄마랑 얼마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낭독 독서를 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 것도 엄마가 저한테 늘상 편지를 써주셔서 저는 편지 쓴 게 얼마 안 됐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제 울컥했거든요. 그리고 도시락 얘기를 했더니 그분 또 그 조카분이 송정역에
근무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또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하는 건 어떤 처음엔 저의 취미 생활로 시작했지만 이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제가 작가로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깨닫지 않았는데 누군가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고 하루하루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늘상 반성하고 늘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책은 저한테 그런 도구이고 특히 이 다산 시리즈는 저는 이 마지막 습관뿐만 아니라 마지막 질문, 마지막 공부 그리고 이 모든 조윤재 씨가 쓴 모든 최근에 써둔 사랑 공부 그리고 또 하나 반려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저는 다 읽어보셨으면 하면 강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늦었지만 뭐 어떤 부분을 발표해야 될까 하고 딱 펼쳤더니 188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루하루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은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하루 배움이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다. 184쪽 세 번째 단락이에요. 하루하루 배움을 채워나가면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의 자신이 어디에 위치했는가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장 완성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실력과 수양을 날마다 쌓아가는 사람이 바로 배움의 사람이다.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존재한다. 제가 이, 어제 저희 아이와 하루를 온종일 보내고 집에 올 때 사실 렌즈를 끼고 갔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서 렌즈를 그냥 차에서 다 벗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깜빡깜빡 졸면서 겨우 이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렇게 보통 엄마랑 놀고 예전에 저희 아이라면 놀고 돌아가면 걔는 기숙사 가서 공부를 안 했을 아이예요. 근데 저한테 인증사진을 다시 보냈어요. 엄마 저 지금 친구랑 카페에 공부하러 왔다고. 그리고 오늘 엄마하고 왜 그 한 시간만큼 내가 오늘 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거라고. 일요일 날 엄마가 독서하는 것만큼 나는 책을 읽지는 않지만 나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거라고. 그리고 언제나 엄마를 응원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엄마 꿈 메신저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지금 제가 참 제 인생 이막에 내 타겟을 잘 잡았다. 현재 저는 일주일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제 하루의 삶은 3시 40분에서 4시에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5시, 6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손톱이 다 멍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걔가 무엇인가 남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또 지금 가는 아르바이트는 정말 20대들이 할 수 없는 그 건설 현장에 또 내보냈어요. 왜냐면 복학하기 전까지 많은 것을 느끼려고 이번에는 발톱이 다 멍들어서 왔어요. 근데도 물어요. 왜 이렇게 다쳤니라고 물으면서 걔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걔가 조금 더 걔 스스로가 자기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전 같으면 아주 그냥 얘 힘들게 안 하고 싶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가장 힘든 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이렇게 힘든 게 번 돈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어서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분명히 올 봄에 2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3천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 주식 잔고는.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김영수 대표님보다 늦게 주식을 시작했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주식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제가 한 거는 경제 독서 읽는 거, 신문 독서 읽는 거, 완독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챕터는 읽고 제가 매일 분석해서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하여금 매일매일 주식을 할 수 있게끔 경제 독서와 더불어 가는데 거기에 초석이 된 게 바로 낭독이라는 거. 낭독이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들은 저와 같이 책 읽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흐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제가 꽂혔던 건 여기 엄마를 바꿔주고 싶어요. 엄마는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크기가 커진다.
코이의 물고기 같아요. 제가 코이의 물고기가 돼서 제가 점점 나태해지지 않고 제가 그렇게 중요시했던 저의 명예, 어떻게 보면 원장이고 선생님이라는 그 명예는 제가 40이 되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저만의 왕관이었고 저만의 시그니처였고 제 삶에 지탱하는 저의 정체성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새아이의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저희 제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즘에 인스타 안 올려요? 요즘에 글 안 해요? 왜 유튜브 안 하세요? 저를 보고 있는 지난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벌써 엄마가 되고 날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엄마급 메신저 책을 명확하게 내야 되는 건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생님으로서 엄마의 선생님으로서 내가 조금 더 한 획을 긋고 내가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해독을 하는 건 예전에 그 아이들이 보았던 제 모습, 머리는 휘었지만 건강한 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주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새 아이가 책을 읽고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11월 달에 그 낭독에 대한 걸 준비할 때쯤이면 뭐, 단행본이 되었든, 제가 쓰고 있는 엄마급 메시지가 되었든, 그것을 좀 완성해야 하는 어제 저희 아이를 통해서 또 한번 내가 왜 내 책을 완성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줘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란 타이틀은 평생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저의 낭독 독서는 계속 될 거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낭독 파이팅! 랭더 화이팅.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아이들도 이 6시에 초대해 주세요. 아이들은 무료.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낭독회 이번 주에 막 꼬셨는데, 네. 다음 주까지가 시험이라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녹음만이라도 엄마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면 저희가 지금 저희 낭독으로 올리는 1분짜리 녹음이 있어요. 그거라도 그냥 제가 올릴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걔 그거 상관없이. 그래서 아들은 꼬시는 중이고, 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요즘 힘들어해서. 네,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서 작성, 서린 성우님도 작성 안 했고, 신청서 작성한 사람 보니까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러면 더 금요일날 하기 힘들죠. 그러면 조금 더 네, 늘리세요. 제가 1대1로 톡을 다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어. 금요일이 조금 10월 달에 행사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많이 부담될 거예요. 음, 특히 마지막 주는 이것저것 네. 행사가 많더라고요. 저도 선생님들한테 막 했는데, 선생님들이, 전 금요일 날 해요. 네. 그랬더니, 자기들 안 되는데, 또 시험 기간이에요, 애들이. 예. 그래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 자기가 발표하는 시간은 2분 내외잖아요. 낭독이 금방 끝나니까, 뭐 5분씩 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죠? 네, 다들, 들어봐. 이제 예, 저기님, 진짜 3시 반에 일어나요, 매일? 저는 거의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요. 근데 몇 시에, 일어나서 어, 네, 조금 자요. 조금 뭐 하고 잠깐 잠들만 맨날 땡큐 체인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의 그 시간이 4시에는 다 일어 있어요. 네. 그래서 몇 시에 자요, 그 대신에? 근데 제가 조금 그러면은? 늦게 자요. 빨리 자야 10시, 11, 어, 10시 반. 네. 어, 그래서 예, 그렇게 자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4시 반, 5시까지는 자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음. 되더라. 하던 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아, 쓰는 걸 잠은 못한다. 6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 7시. 지금 그 몸이 시간은, 무너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잘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낮잠 자요, 낮잠. 낮잠 자면 낮잠, 괜찮아요. 네, 1시간씩 네, 자요, 낮잠. 네. 약간 1시간씩. 1시간씩 듣겠다. 말이 1시간 안에 낮잠을 잔다고. 맞아. 점심시간 안에 그래야 밥 돼요. 먹고. 아니면 졸음운전하면 안 돼. 졸음운전해요. 졸음운전은 집에 올 때는 안 해요. 네. 아침에 갈 때도 빵빵하게 또 제가 아침에 요즘 영어 책 집필 하면서 영어 토익 시험을 음, 준비하기 때문에 이 감각을 음. 알아야 해서 시니어를 위한 또 토익 책도 할 거라서 요즘 행복해요. 그냥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아, 결과물도 나오고 부러워요. 있으니까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18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린 성우님의 그 자녀들과의 찐한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도 또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 아, 얼마나 그 내용 좀 좋을까요?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공유 좀 해주세요, 재설이님. 그 어떤 편지, 내용이요? 그 편지 내용. 안 돼요, 안 돼요. 아, 너무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예, 눈가에 촉촉해지네요. 자, 네. 187페이지 맨 아, 아래 보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함부로 결정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쉽게 포기한다면 큰일을 이루기 힘들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결정이 빨라요. 빠른 결정의 오형이에요. 함부로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확 결정을 해버려.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또 힘들기도 하고 또 내가 아니다 싶으면 또 쉽게 그 자리에서 하는데 이게 한 발 물러나서 그 자리에서 답을 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답을 해야겠다. 왜냐면 딱 나왔을 때 생각지도 않고 딱 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도 되는 거죠. 자, 다른 부분 우리 유수쌤 어디를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어디로 갈까? 지금 못 찾겠어요. 갑자기. 본인이 그래서, 나눌 거 찾아주면 되고 1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93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담는 것이 화술의 전부다. 이 화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담은.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한번 입을 열면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계속 어, 사람이 듣는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걸 봐야 돼. 근데 졸든 말든 막 그냥 계속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강의장에 가보면 강사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유머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유머도 전해줘야 돼. 그래야 집중이 또 일어나죠. 199페이지. 네? 어디요? 199페이지. 네, 199페이지. 네. 왜 이 책이 앞으로 넘어가니? 뒤로 넘어가야 되네. 뒷장에 와서 볼게요. 앞에 장 한 거네요. 자, 220페이지에 보면은요, 220페이지. 220페이지. 네. 좋은 곳에 머물러 많은 것을 접하게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삶에서 얻는 배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정말 실천을 잘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이곳저곳 데리고 다녀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힘들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나는 지금 이제 돌아다니기도 싫어. 이러는 거 있죠.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아이가 있고 또 부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눈 속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무섭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 김현수 대표님하고 상황이 다른데 저는 바쁜 엄마라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어딜 가면 한 곳을 가더라도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어제처럼 당일치기로 그 친구를 보고 오더라도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어제 저희의 추억은 사실 시험 기간이라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글을 안 보여주는 게 이따 올려드릴게요, 사실. 어제 저희 낮술을 먹었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여기 잠깐 나오니까 내가 찔려서. 그래서 일주일 아, 동안 다이어트, 그러니까 해독을 했는데, 그래도 얘를 보니 뭔가 술술 풀어낼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 집 딸들은 술을 잘 마셔요. 저는 지금 잘 못 마시지만, 이제 술을 먹으면서,
걔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봤더니 엄마랑 인생 내 거 사진 찍는 거랑 본인이 좋아하는 카페 가서 엄마가 좀 편히 책을 읽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물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가 늘 시간이 많지 않았던 엄마이다 보니 제 책에도 있어요. 예스데이라는 게 있어요. 애가 셋이니까 언제나 제가 강연에서 말을 했는데 그날만큼은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예스데이. 예스데이 뭐든 다 예스 예스 해주는 그 영어 어, 동화책이 있어요. 예스데이라는. 어, 그래서 돈은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얘가 원하는 제가 정해놓은 그 상한선에서 선에서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요. 어제는 시간이 짧으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얘를 위해 선물을 다 준비해 갔고 그리고 어제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가고 싶은 카페에 가서 하는데 이제 그런 여기 부분 보면 아이의 눈 속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전 여기 한 가지 아이의 말 속에도 부모의 품격이 깃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막둥이한테는 조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유머도 치고 장난도 치고 왜냐면 애기 자체가 좀 너무 섬세한 애라서 좀 둥글둥글 키우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잘 참고 하지만 약간 센 척하지만 굉장히 여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그랬고 얘가 원하는 거 니즈를 파악해서 해주니까 글 속에 그런 말 썼어요. 이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내 마음을 다 안다. 이제 이렇게 내 취향 저격이라서 선물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이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저는 아이라고 하지만 아이들하고의 무엇을 어디를 갔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표정을 지어줬고 내가 아이들의 어떤 말을 내가 들었는지가 여행이 됐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고 내가 얘한테 맞춰주는 건 저도 나름대로 이 아이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건데 전에는 선생님 질환이라고 자꾸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얘가 무슨 생각일까 싶으면 거기에 합당한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얘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고 얘가 저로 하여금 마음을 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건 새로운 환경에 가서 각자가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 낯설이라는 건 얘하고 저만 하는 시그니처예요. 얘네 언니하고도 안 하고 얘네 오빠는 술을 안 먹고 얘네 언니는 낯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이다 보니 그게 이제 융통성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술이라는 거는 술을 가르칠 때 술을 항상 낮술을 먹을 때는 낮술을 먹는 이유부터 말을 했어요. 제가 낮술을 먹는 이유는 더 많이 취하지 않고 내가 좋은 기분 상태에서 흐트러지지 않음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낮술을 먹으면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 하지만 제가 낮술을 먹는 이유는 저녁에 내 온전한 시간을 쓰게 함이고 내가 좋아하는 술을 절제하기 위함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좋을 때 딱 내려놓을 수 있으면서 좋은 걸 즐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낮술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마시는 낮술은 주도를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런 모녀는 보다 보다 처음 봤다고. 그분이 교수님들하고 되게 친하신데 우리 아이의 주인 교수를 묻길래 이게 거침없이 말해서 저거 말하면 안 되는데 물론 여쭤보는 의도로 저는 간파를 했지만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 아직 애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의 말이 곧 아이의 말이 되고 엄마의 눈빛이 곧 아이의 눈빛이 되고 그리고 엄마의 화법이 아이의 화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엄마였는데 아이가 저만만 닮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감사하게 특히 이제 큰아이가 그런 편이에요. 큰아이가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인데 항상 상대방의 말을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니 그게 조금 더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의 핵심을 딱 잡아내는 요점 를 잘하는데 그거를 동생들도 물론 받아갔고 저희 큰아이는 이제 그런 이성적인 부분을 동생들한테 줬다면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삶의 연륜과 더불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넣어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교감 나누기나 사랑 특히 이제 여행지에 갔을 때 저희는 여행 가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음, 이 막내하고 딱 한 번 싸웠어요. 그래서 얘 기질을 아는 거예요. 둘이 여행을 갔는데 큰아이랑 둘째랑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 큰아이는 제가 저를 맞춰주니까 싸우지 않았고 둘째 아이는 제가 맞추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막내는 둘이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서로가 기대했던 거예요. 맨 처음 여행에서. 그런데 이제는 서로 절충하고 양보해요.
이젠 얘가 커서 엄마를 케어해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아이 옷을 잔뜩 사가지고 갔는데 얘는 자기 옷 중에서 제가 분명히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올 거라 예상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옷을 도톰하게 입고 갔는데 제가 어제 입은 가디건이 너무 도톰해서 얘가 갖고 온 걸 갈아입었어요. 제가 사진도 올려드릴게요. 아기가 준 그 가디건을 입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갔다거나 추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한 게 없어서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끌려다녔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행복에는 내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주는 행복도 되게 많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감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하지 않은 것을 다 같이 기분 좋게 했을 때래요. 그리고 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엄마 미안해 하지 마. 나는 엄마랑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엄마는 우리한테 어딘가를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리고 다른 엄마들처럼 많이 가서 추억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 나는 엄마랑 한 곳을 갔었어도 추억이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차를 갖고 와서 널 편하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 엄마처럼 이렇게 와주는 엄마도 없고 가까이 살아도 와주는 엄마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잡고 걸을 수 있잖아. 내가 엄마를 위해 짐을 들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아이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애기한테 했던 말들이 사실은 다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지. 아니 엄마는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게 좋아라는 그런 것들을 시간이 흐르니까 저한테 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1순위라는 말을 얘가 처음 한 건 아닌데 이 글에는 오롯이 그 글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아니, 만약에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대표님. 그리고 아들들이 더 진해요. 저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 저희 아들이 저한테 만들어준 컵이에요. 어, 여기 어머, 보면 이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들이 응원합니다. 작년 어머, 이맘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들 병원에 있었고요. 굉장히 제가 매일 울었어요.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저한테는 정말 지하 안반수 3만 미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힘듦이 와도 그렇게 안반수로 떨어지지 않아요. 얘가 안 죽고 살아있고, 얘가 삼시세끼를 먹고, 운동을 하고, 복학 준비를 지 스스로 하고 있는 걸 감사하거든요. 저희 아직 23세 바뀌었거든요. 아직 20살 안 됐죠, 예, 대표님. 군대 안 갔죠?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 여기까지 화이팅! 하고 이어서 나눔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체험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걔는 이제 끌려다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외국에도 혼자 같이, 보내더니 자기를 또 같이, 내 버렸다고 말은 생각하고, 같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음, 네, 나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 얘기도 그러게요. 못하고. 야. 그러게, 저 혼자만 떠들었는지 그만, 여기까지. 아니, 제가 원래 이 책을 달달달 읽어서 그래요. 네, 아, 감사해요. 22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자식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식에게 부모의 불의와 부도덕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작은 것을 훔쳤을 때 따끔하게 혼내면은 훔치지 않는데 어렸을 때, 그래, 잘했다. 아니,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 아이가 커서 큰 도둑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니까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음,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하세요. 다시 들어도 좋은 거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귓속말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의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왜요? 엄마의 그 새치혀 때문에 자기가 네, 이렇게 여기 죄인이 더.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거울이 될 수 있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고 또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선을 넘으면 아이는 부모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제가 우리 집에 방이 세 칸인데 이제 아이가 키가 180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 방을 썼고 아이가 이제 큰 방을 썼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냥 아이를 공부방으로 내보냈어요. 큰 방을 제가 차지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뒤에 나눠주실 것 있나요? 저는 아, 235쪽이요. 235페이지. 오늘을 품고자 하는 자는 어제의 실수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어, 전 굉장히 예전에 오만방자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글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 내가 얼마나 진짜 오만한 근성이 많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데, 나 잘났다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뽕을 놓고 다녔었는지. 근데 어깨뽕은 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2년, 이게 제가 2020년도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네.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은 자꾸 자신만의 속도로 가려고 한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려고 한다. 항상 말하는 속도, 자신의 속도대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다. 점점 아이들과의 관계가 위태롭게 느껴진다. 난 그저 다 품고 가려 하는데 이 또한 내 도량의 부족이겠지. 어제의 실수를 품고 오늘을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나는 왜 아이들의 실수를 품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썼던 글이에요. 근데 아, 이때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었고 어제 네. 그 아이 어제 그 아이에 대한 일이었는데 어, 수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한 것 같아요. 제 고전을 좀 더 많이 음, 했었고, 그리고 음.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데, 그거를 마치 내 실수는 다 누가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그게 심지어 자식이고 부모일지라도,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저 자신의, 그대로 적었던 그런 글이었는데요. 항상 이 다산의 글을 읽으면 나는 얼만큼 많이 이 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엄마로서 또는 하나의 CEO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로서 좀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읽어봤습니다. 낭독 파이팅. 난도 화이팅. 저는, 어, 자식, 아, 남편. 이게 문제더라고요. 남은 잘 품으면서 왜 가족한테는 엄격하지? 어, 품어주지 못하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친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피를 나누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에 네, 맞추려고 하는. 예전에 그 말씀 생각났어. 김혜수 대표님 뵙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시니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아이를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는 보육자고 양육자지 우리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거리두기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잘 키워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 모든 것은 저분이 하시는 거 그렇다 본다면 존중해줘야 돼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존중하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격거리를 두는 게 저는 먼저이지 않을까 싶고 남의 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 버리든가 저처럼 버리든가 아니면 끌고 아니, 가셔야 저는 됩니다. 이제 내려놓은 지 오래요. 남편도 내려놨고, 자식도 내려놨고, 내가 소중하지.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프고, 내가 슬프면 그렇죠. 나만 슬프지. 저들이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음, 음. 네, 우리 유수 성우님도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저기 아까 채설인 얘기 들으면서 그 아들이 그막 토목공 토목 뭐 이렇게 거기서 막 힘들게 일해서 손이 막 저기 되고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아들도 지금 내 저기는 음 저기 황 신부님이 황창효 신부님이 평창에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청국장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 제조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거기 이제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내가 왜 거기 가느냐고 지금 응?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일용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알바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까지나 취업이니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애가. 아주 네 아, 그래요. 음. 맞아요. 제가 아, 유머 신부잖아요, 그분이. 근데 네, 거기가 네. 굉장히 힘들긴 한데 정년이 없대요. 있으면 한 70세까지 하나 봐. 일이 빡세긴 하지만.
아, 근데 그게 아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응. 아유, 네, 먹고 자기가 나아가야 되는데 힘들죠. 예, 이제 아유, 그래서, 부모가 참 힘들죠. 예, 240페이지에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우리 서린 성우님 뭐 조언해 줄 거 있나요? 유수 성우님한테 혹시, 아들이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예, 사실, 저의 또, 저는 저희가 항상 이게 부모가 믿는 대로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제가 요즘 음, 항상 저보다 후배 엄마들한테 하는 말이 공부는 다 학교에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군대에 가든 사회생활을 음, 하든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어쨌든 가서 많이 변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성우님 연배가 됐으면 아드님이 군대를 갔다 왔을 거잖아요. 예, 군대를 갔다 33살이에요, 지금. 예, 군대를 갔다 와서 두 가지 부류가 예. 있어요. 정말 자신의 어, 알을 깨고 나오는 사람, 오히려 가서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이제 군대에 음, 제대한 남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저희 아들이 진짜, 어, 저희 딸이 항상 저한테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잖아. 제 아들이, 저희 막내는 고등학생이었고, 둘째는 군대 가 있을 때가 되게 아팠을 때, 제가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그거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인데 얄밉고 싸가지 없게 말하면 너무 음, 기분이 싫었어요. 근데 그걸 싫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걸 그렇게 키웠지? 아, 맞네. 저는 저희 아이가 되게 약했거든요. 약하다는 이유로 좋은 것만 해줬어요. 물론 이것저것 경험 같은 거 해줬지만 사실 힘든 일 한 개도 안 시켰거든요. 그게 저희 첫 번째 잘못이었고 더 지금처럼 음, 강인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쉬움을 모르게 키웠어요. 아, 얘가 워낙 그렇다 보니 그냥 어지간한 거는 다 그렇다고 막 무절제하게 키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또 남자애고 그리고 또 자기 아빠 기질이 있어서 이게 좀 돈을 함부로 쓰는 기질이 있었어요. 막 담배를 음, 떨어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저건 안 사도 되는 그런 약간의 과소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책을 저는 책을 많이 읽혔고요.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모는 등으로 가르친다고. 지금은 아들하고 저거만 있어요. 제가 물건 하나를 살 때 몇 번을 장바구니 넣었다 껐다 일부러 보여주고 물건을 샀을 때 책을 살 음, 때도 중고 가게를 하는 것도 알려주고 더 중요한 거 힘들게 돈 버는 모습을 얘가 봤잖아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 갔다 음, 오고 그 늦은 밤에 와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영어를 하고 그렇게 보다 보니 아이도 이제 점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신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딱 해라 해라가 아니라 그냥 음, 묵묵히 아이가 왜 했으면 좋은지를 듣든지 말든지 유머가 됐든 뭐가 됐든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주세요. 그 아,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거에서 네, 교수님이 갖고 있는 네, 생각을 집어 넣어주면 그 본인이 네. 선택해야지 엄마의 선택은 엄마가 책임지게 해요. 근데 모든 선택은 아이가 책임지게, 아이가 선택하고 음, 아이가 책임지게 하는 게, 아드님이 책임지게 하면 그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아이들이 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요. 선택.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1 지금 말과 관련해서 234페이지에 보면은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게으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 세대는 자기가 부모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고 자식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았죠. 자기의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면서까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 샌드위치 세대가 된 거죠. 아래에는 MZ 세대가 올라오고 또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세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대. 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게으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혼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4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활동을 하는 것을 밤 뭐 11시나 12시 이렇게 막 보고 제가 강의 듣고 강의하고 이런 걸 보는데 우리 집에 두 남자는 참 변함이 없더라고요.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 그만해.
제가 정말, 아, 처음에 들은 말이에요. 우리 큰아이나 막내가 엄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어, 근데 그게 임계점이 있어요. 그걸 지금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조금 4년이 더, 가도 안 바뀌어요. 조금 더. 지금은 아이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엄마 진짜 엄지척 이렇게 하세요. 바뀌어요. 네.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저는 아, 저희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돌이켜보니까. 네. 아, 아,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그, 왜 그래. 그, 아, 제가 나누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나눠주세요. 228쪽에 28쪽에 228쪽. 가운데 셋째 달라 보면 다사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를 제자에게 전했다. 저는 이 한 권의 책을 한 줄로 메시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전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네. 공부를 하는 목적은 조금 더 배우는 목적은 성장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 배우고 공부한다는 거는 그 자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든 태도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여기는 다사는 제자한테 전했다고 했지만, 다사는 크게 자기 자식도 제자의 범주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티튜드, 태도가 모든 사람을 만들잖아요. 매너도 사실은 태도에 관련된 거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태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그냥 여기 아무 준비 없이 오는 최소한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전날 술을 먹었든 뭐 힘들었든 여기에 앉기 위해서 이 책을 한 번은 반드시 더 보거든요. 내가 썼던 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내 아이들과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게 되고 제가 비록 이 책을 낭독해서 올리진 않지만 묵독을 읽더라도 책은 항상 읽고 제가 지금껏 가장 김영수 대표님께 감사하는 건 처음에는 20분씩 30분씩 했던 그 낭독을 저는 하루에 우리 글로는 30분씩 못해요. 우리 글로는 딱 5분에서 10분밖에 못하지만 전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 이제 영어에 대한 10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낭독을 하루에 30분은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의 정체성이 영어이다 보니 영어를 맨날 읽는 걸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저는 낚시를 하죠. 낭독하면 이렇게 된다. 영어도 된다. 그래서 어떤 태도, 내가 낭독을 할 때도 1분이든 2분이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다 하면 20분, 30분, 1시간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낭독을 시작했으면 낭독을 꾸준히 하는 그 태도, 그 자세. 내가 독서를 시작했으면 책을 읽고 여기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내가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세. 공부는 결국에 내 올바른 자세, 습관은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수 대표님 너무나 좋은 일 하고 계시고 늘 감사한데 오늘 아침은 더불어서 이 좋은 공부하는 자세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제가 낭독의 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네, 설인 대표님이 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죽산의 그 노란 옷에 청바지를 잊을 수가 없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날 10월 25일 금요일 낭독회. 네. 많은 분들 또 초대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1월 달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인문학이죠. 인문학인데, 어, 네. 지정도서 미리 구매를 하셔요. 다음 주에 하지 말고 지금 한번 받을게요. 짜잔, 여기 톡방에 넣었습니다. 도덕경이네요, 도덕경. 아, 이것도 되게 좋은 영, 책인데. 마음으로 읽어내는 도덕경. 아,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도덕경이 아니고? 아, 그 도덕경인데 작은 글씨, 소제목이 마음으로 읽어내는 도덕경. 그래서 네. 5천 글자의 하늘과 땅과 사랑. 아, 갑자기. 제가 있는 네, 거랑 같이 이 책 찾아봐요. 표지 보고 하시고 12월 달에는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 이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제 제가 다르다, 진짜. 2025년 트렌드를 보니까 트렌드를 그 아는 대표님이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뽑은 거죠. ESG도 있지만. 첫 번째는 옴니버스예요. 소비는 사라지고, 이제 관심이 높아진다. 새로운 소비 시장이 생겨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구화예요. 아구화. 무사히 넘어간다. 보통의 하루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토핑 경제가, 살아난대요. 창의성이, 발현되는 토핑 경제, 그리고 페이스 테크 시대가 온다는 거죠. 생성형 AI 만능 시대. 그래서 인간적인 상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낭독이 더 중요성을 알아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무해력의 시대. 무해력. 나한테 해를 주지 않는 것을 찾게 된대. 그래서 작고 귀여운 거.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거고요. 물성 매력, 신체적 결함이나 뭐 생물,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물성인 매력, 그 다음에 공진화 전략, 상생화하는 거죠. 혼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으니까 상생화하는 거죠. 그 오픈 AI하고 애플하고 협약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가 또 협력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포인트업, 롤모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요. 롤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1%의 변화만을 느끼면 된다. 이 포인트를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ESG는 제가 하는 것과 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ESG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그냥 흘러 지나갈게요. 음, 2025년도 트렌드 파악해서 우리가 좀 더 낭독으로서 인성, 물성, 또 돈성까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포스팅은 어, 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